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흥국들 중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바로 베트남인데요. 매주 금요일 이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굿모닝 베트남 시간입니다. 오늘도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의 김재욱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 그리고 이란과의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베트남도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베트남 증시는 어떤가요? 네, 영향을 당연히 받았고요.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다가 네. 94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다시 또 크게 반등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네. 이제 지수로 치면은 1029포인트까지 경신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좀 보여왔는데 네. 이게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8%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졌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좀 반등하는 추세로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긴 했어요. 그런데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어떤 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또 부동산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사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도 상당히 문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부동산이 지금 CBRE에서 지난해 상반기 때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베트남 부동산 구매 비율이 30%로 1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 비중을 차지하면서 베트남 자국민들이 이제 베트남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한국 분들이 지금 베트남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계신데 22%로 거의 베트남 분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베트남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홍콩 11%, 그리고 기타 국가가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좀 수치라고 생각이 좀 드셔야 되는데 베트남의 자국민이 23% 정도로 베트남의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베트남 부동산 구매가 지금 과열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러한 베트남 과열 분위기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런 급등하는 현상들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지금 각종 규제 정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규제 정책을 하기에 앞서서 어찌됐건 급한 불은 좀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초에 외국인들의 부동산 실태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신규 프로젝트의 그런 인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그런 정책을 급하게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동산의 신규 공급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좀 꺾이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빈그룹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사들의 매출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이라던가 혹은 뭐 건설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들에 대한 이제 산업에서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한 주가들도 좀 조정이 많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투자 비율이 좀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났고 그에 따른 규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베트남 시장에서 부동산 기업의 주목을 좀 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베트남 부동산 규제가 어느 정도 조금 풀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반기 들어서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신규 프로젝트들이 또 인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부동산 기업들의 매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요. 하반기에는 또 부동산 기업의 매출이 상승세로 돌아선 면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증거로서 이제 기업의 매출액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릴 노바랜드라는 그런 부동산 개발사의 네. 매출 증가를 보면요. 지난 3분기 자료입니다. 아직 4분기 자료는 안 나왔고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42%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라 하면 2018년도 수치인데 네. 아까 보셨다시피 2018년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해거든요. 그때보다도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 매출에서 이제 비용을 뺀 이익을 말하는데요. 매출 총이익도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노바랜드뿐만 아니라 업계 1위라고 볼 수 있는 비놈즈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68%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156% 급등하면서 호조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증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부동산 증시, 부동산 종목들의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1위 빈홈즈는 좀 수치만 들어봤을 때 이미 성장할 만큼 다 성장한 게 아닌가,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방금 소개를 해주신 이 노바랜드 2위 기업인 노바랜드는 조금 더 성장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업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비놈즈가 뭐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했지만 아직도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놈즈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노바랜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계 2위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분들한테는 좀 익숙치 않은데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베트남 주택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요. 네. 비놈즈가 이제 20%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노바랜드로서 네. 이제 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개발사들이 이제 외국계라던가 현지 로컬 개발사들로 굉장히 적은 포션으로 네.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한번 정리된다면 업계 1, 2위에 있는 그런 개발사들은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 외에 자동차나 휴대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빈홈즈를 또 증권 시장에 상장시켜서 별도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노바랜드 같은 경우에는 빈홈즈의 초창기 성장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바랜드의 주요 사업군을 한번 보시면요. 주택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를 직접 개발하는 그런 사업 분야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또 관광업 최근에 또 추가한 그런 사업 분야인데 실제로 비놈즈 같은 경우에도 빈펄랜드라고 하는 네. 그런 관광 산업을 통해서 급격하게 또 성장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놈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주택 시장에 유명한 그런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최고급 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놈즈라는 그런 브랜드명을 쓰고 네. 그리고 중가, 좀 중급 레벨의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빈시티로 이름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레미안이라던가 자이 이런 브랜드 네, 뭐 네. 네이밍을 이미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바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브랜드가 확립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파트명을 가지고 있고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노바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진행하는 신도시인 아쿠아시티를 또 빼놓지 않고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노바랜드가 이제 호치민에서 1시간, 호치민 중심부에서 시간으로 따졌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신도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이 주로 일어나는데 베트남은 이렇게 민간 기업에서 신도시를 직접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쿠아시티라는 곳은 또 빈그룹의 신도시 단지인 그랜드파크하고 이제 강을 끼고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좀 어떻게 보면은 노바랜드가 미투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좀 볼 수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바랜드가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리스크를 좀 피하면서 전략을 빈그룹을 따라하는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빈그룹 진행 프로젝트를 또 벤치마킹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낙수 효과도 또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그룹 부동산 프로젝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진행이 되면 그 주변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노바랜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변 지역의 땅을 사둬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하게 그런 빈 그룹을 네.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재무적인 리스크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노바랜드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리스크로 이제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호치민의 주로 노바랜드는 활동 지역으로 네. 보시면 되는데 하노이를 중심으로 인허가가 나오다 보니까 노바랜드 입장에서는 호치민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는 노바랜드가 좀 규모가 작은 회사다 보니 그런데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다 보니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부채 비율이 이제 70%대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놈즈가 50%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비놈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부동산 업계 중에서도 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실제 매출은 많이 증가했으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또 감소하는 24%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향후에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에 주가 매출 상승과 순이익 상승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이 괜찮은 투자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 부동산 산업의 2등 기업 노바랜드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리스크도 조금 있긴 하지만 지금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 좋은 기업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의 김재욱 대표와 함께하는 굿모닝 베트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